안녕하세요. 프리뷰엔 팀장입니다. 2025년 5월 30일 KBO와 MPB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. NC와 한화의 경기입니다. 자, NC는 라일리가 등판하고 한화는 류현진이 등판을 합니다. 일단 라일리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피칭이 매우 준수합니다. 4월에도 2점대의 활약, 그 다음에 5월에는 1.38, 그 다음에 이닝 소화는 기본적으로 6회까지는 이어가고 있고, 오늘 경기 NC가 이 마운드에서만큼은 저는 하나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NC의 현재 불펜 마운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24이닝 동안 지금 7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어제 경기 좀 2이닝 2실점, 이게 좀 이거 하나 거잖아. 잠시만요. 예, 어제 경기 3.1이닝 무실점, 상당히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고, 최근 경기 NC가 24이닝 동안 7실점 할 만큼 이 전반적인 마운드에서의 힘은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. 다만 NC의 문제점은 이 타격에서의 흐름이 답답하다라는 게 좀 문제고, SSG 상대로 최근 경기 5득점 또 5득점 이렇게 두 경기 연속 5득점을 하였지만, 이 한화의 마운드를 생각한다면 이 NC가 득점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선발 마운드에선 전 류현진보다는 라일리가 더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, 이게 지금 NC의 타격 흐름이 저는 오늘 경기 좀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류현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괜찮은 피칭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만 3점대 방어율을 보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닝 소화가 상대적으로 라일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. 게다가 한화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이 불펜 소모들이 좀 불펜의 소모가 좀 심했습니다. 보시면 3일 동안 188개를 던지고 다 필승조들이 나왔어요. 예, 다 필승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 조금은 마운드에서는 NC보다는 뎁스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, 하나 역시 지금 그 타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팀의 팀 색깔이 마운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타격에서만큼은 그렇게 썩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제 라일리가 올 시즌 한 번 정도 한번 3.2이닝 동안 5피안타 4실점, 이렇게 한화한테 한 번 좀 두들겨 맞았다라는 점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, 저는 전반적으로 마운드에서의 어떠한 뎁스는요, 저 NC가 하나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이고, 그리고 경기 후반 한 점 차 승부를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NC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NC의 승 언더 예상을 해 봅니다. 다음에 에르난데스와 이승현이 등판을 하는데, 잠시만요. 이거 이승현이 잠시만요. 예, 분명 선발 싸움에서는 에르난데스가 조금 더 이승현보다는 좋은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에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복귀전이라는 점, 이 부분이 오늘 경기 변수로 생각이 될 수 있고, 에르난데스가 저는 이닝 소화가 오늘 경기 길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지난 시즌만큼의 어떠한 구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전 경기들만큼의 구위를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전반적으로 이승현보다는 에르난데스의 구위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닝 소화도 그렇게 길지 못하면서 삼성의 어떠한 타격 흐름이 최근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좀 고전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LG의 타격 흐름도 최근 경기 괜찮죠. 2할 7푼에 장타력이 4할 5푼이고, 그리고 이승현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가 긴 선발 자원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4.1이닝 소화해주고 있는 선발 자원이고, 5월 들어 꾸준하게
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넷도 뭐 꾸준하고 그다음에 이닝 소화는 짧고 피안타율은 높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LG가 타격만으로도 마운드에서는 둘째치고 타격만으로도 삼성의 이승현을 상대로 충분히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LG가 좌투 상대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두 팀의 불펜 상황을 살펴본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21이닝 동안 8실점, 그 다음에 LG는 18이닝 동안 5실점. 물론 지금 LG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LG 역시 좀 불펜의 소모가 좀 심했다라는 점은 오늘 경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 경기는 선발에서 에르난데스가 그래도 이승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구위를 보이고 괜찮은 마운드 운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에르난데스의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두 팀 모두 다 어느 정도 득점 생산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이 경기 다득점, 다득점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. 다득점 상황에서 LG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. 다음에 롯데와 SSG와의 경기입니다. 자,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SSG고 그 다음에 롯데는 타격의 흐름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마운드에서의 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. 한창 좋았을 때의 기세를 롯데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게다가 선발 싸움에서도 저는 데이비슨보다는 화이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화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회까지 꾸준히 던져주고 있는 선발 자원이고 볼넷도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고 피안타율도 낮고요. 반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본적으로 한 6이닝 정도는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스는 뭐 피홈런이 상당히 적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직전 하나전에서 2개 허용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. 지금 4경기 동안 4월에 4경기 동안 그러니까 19이닝 동안 19피안타 19이닝 동안 19피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최근 경기 5월 등판에서는 31이닝 동안 28안타 이게 좀 미세하게나마 지금 피안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WHIP가 4월보다는 5월에 WHIP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화이트도 그렇고 데이비슨도 그렇고 그렇게 만만한 선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다 득점 생산하는 데는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화이트나 데이비슨이 기본적으로 6회까지만 던져준다면 저는 이 경기가 뭐 경기 후반 거의 불펜 싸움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SSG의 불펜이 최근 경기 28이닝 동안 13실점 그 다음에 롯데는 18이닝 동안 7실점 뭐 거의 비슷합니다. 거의 비슷하지만 최근에 어떠한 그 마운드의 흐름은 저는 SSG가 롯데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전반적인 타격 흐름도 롯데보다는 이 득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SSG가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경기 많은 득점이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는 이 경기 언더사이드의 SSG 승을 예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두산 키움은 오버보고요. 그 다음에 KT 기아 이 경기도 근데 기아가 최근 경기 좀 뭐랄까요 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경기력은 아니다라는 거. 뭐 직전 경기 키움전에서도 3대3 무승부는 이건 좀 아쉬웠는데 일단 전 이 경기도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다음에 자 NPB 경기입니다. 일본 야구인데 자 잠시만요. 첫 번째 경기입니다. 자 요코하마와 야쿠르트 경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자 요코하마 야쿠르트 이 요코하마가 최근 투타의 밸런스를 조금씩 갖춰가나 싶었는데 요 히로시마 요 한신전부터 완전히 타격이 무너졌죠. 타격이 무너졌는데 어제 귀신같이 한신과의 경기에서 득점 생산 능력을 보이면서 승리하였다라는 점은 뭐 긍정적입니다. 하지만 전 여전히 요코하마의 타격 흐름을
믿지는 않습니다. 요코하마가 지금 전반적으로 2할 2푼 6리, 그 다음에 장타력이 2할 9푼입니다. 요코하마가 좀 전반적으로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오누키가 기본적으로 6회까지는 던져줄 수 있는 선발 자원이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의 어떤 경쟁력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면 야마노 같은 경우는요, 이닝 소화가 긴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. 5.1이닝, 그 다음에 5월 등판이 6.23. 게다가 야쿠르트가 어제 경기도 타격에서 뭐 전혀 해보지도 못하고 패했으며, 그 다음에 야쿠르트의 최근 피칭 내용이 21이닝 동안, 불펜 피칭 내용이 21이닝 동안 5실점,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11이닝 동안 1실점입니다. 이 경기는 뭐 투타의 밸런스, 그 다음에 마운드에서의 힘, 불펜에서의 힘 모두 다 요코하마가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경기 요코하마의 승을 예상을 해보고, 야쿠르트의 최근에 어떠한 마운드의 운영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가보는 게 맞지 않나. 오누키 시니치도 한 1, 2실점은 할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이 경기는 전반적으로 6.5점이면은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아카오시와 오노가 등판을 하는데, 오노가 직전 경기 좀 초반부터 많이 부진하면서 경기를 그르쳤지만, 일단은 뭐 오노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랄까, 오노의 어떤 특유의 어떤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. 다만 오노가 일단 뭐 나이도 있고 구위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예전만큼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한 번쯤 생각을 봐야 할 문제이고요. 그 다음에 아카오시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등판이 0.96입니다. 그 다음에 이닝 소화는 기본적으로 6회 이상은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, 저는 뭐 선발 싸움에서는 주니치보다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타격 흐름도 요미우리가 더 좋고, 불펜 역시 요미우리가 주니치보다는 앞서는 모습입니다.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10.2이닝 동안 1실점, 그 다음에 주니치 같은 경우는 16.1이닝 동안 6실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, 뭐 투타의 밸런스, 그 다음에 선발과 불펜의 안정감 모두 다 요미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요미우리도 득점 생산이 답답한 경우에는 상당히 좀 득점 생산이 뻑뻑한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, 이 경기는 많은 득점이 생산되기는 좀 어렵지만 이 4.5라는 점이 조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언더사이드로 보지만, 4.5라면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전 이 경기는 일단 언더사이드에 요미우리의 승을 예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. 잠시만요. 마지막 경기입니다. 히로시마와 한신 경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모리시타와 무라카미입니다. 뭐 두 팀의 선발 자원 모두 거의 다 에이스급입니다. 모리시타도 그렇고 무라카미도 그렇고, 뭐 이닝 소화 준수하죠. 모리시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7이닝, 그 다음에 무라카미도 기본적으로 7.1이닝, 그 다음에 무라카미의 5월 등판은 0.56, 그 다음에 원정 등판 0.40. 뭐 무라카미는 확실히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모리시타 같은 경우도 지금 홈 경기에서 2.73, 뭐 한신과의 맞대결 성적을 살펴보면은, 뭐 한신과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5경기 팀이 3승 2패를 할 만큼 뭐 모리시타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. 뭐 한신의 무라카미나 히로시마의 모리시타나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제 몫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. 이 경기는 선발 싸움에서는 팽팽하다. 한 6회, 7회까지는 뭐 한 점 정도 차이로 경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, 이 경기는 결국 8회, 9회 애들이 한 점을 이기고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라는 게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신 같은 경우는 20이닝 동안 3실점, 그 다음에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9이닝 동안 2실점. 뭐 두 팀의 불펜도 상당히 준수하지만,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신보다는요 히로시마가 불펜 소모가 최근 없었고,
그다음에 한신의 물론 불펜의 뎁스는 상당히 두터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불펜의 피로도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신보다는 히로시마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최근 타격 흐름을 보시면 두 팀 모두 다 답답합니다. 예, 두 팀 모두 답답하고 선발에서도 두 팀 모두 다 준수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결국은 불펜의 뎁스가 현재 조금 더 두터운 히로시마가 유리하지 않을까. 결국 이 경기는 히로시마의 승, 그 다음에 언더사이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. 다음에 니오넴과 지바롯데 전 이 경기는 니오넴 보겠습니다. 니오넴 볼 거고요. 그리고 라쿠텐과 소뱅 경기, 이 경기는 소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? 소뱅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게 봅니다. 라쿠텐 같은 경우는 어제 6득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라쿠텐의 타격 흐름은 제가 봤을 때는 리그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나마 득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무료로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시고, 그다음에 앱이 출시되어 있으니까요. 이제는 앱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, 광고가 조금 많은 거는 죄송스럽습니다. 혹시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은 광고 제거 유료 결제해 주시면 광고를 안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다 그 유료 결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민망하고, 그렇다고 이 경기마다 광고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민망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프리베인 팀장이었습니다.